내가 범죄를 범한 게 맞으면 다르게 처벌을 받는 게 맞겠지만. 안녕하세요. 박병만의 사이다 범죄의 상담. 최근에 성범죄에 대한 뉴스들 굉장히 네. 많거든요. 진짜 맞나요? 많죠.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변호사님께서 이제 맡으신 사건 중에 네.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 있다면 한번 이걸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요즘 좀 많이 발생하는 사례, 주로 이제 여성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남성인데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난 경우 있습니다. 데이팅 앱 아시죠? 네, 뭐 이렇게들 네.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잘 저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 남녀가 그 앱상에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실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만남을 이제 전제로 그 톡을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만남을 원해서 앱을 이용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만났을 때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여성께서 이제 나는 이것이 성범죄의 피해다라고 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였나요? 이번 사건도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날 앱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날 만난 거예요, 저녁에. 근데 그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의 집 안에서 물론 불이 꺼진 상태이긴 했는데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성행위가 있었는데 여성이 그 후에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를 한 거죠. 솔직히 그날 있었던 일은 둘만 알기 때문에 뭐 저도 그날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진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진술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그 여성은 데이팅 앱 한 건 좋다. 호감이 생겨서 그날 그 남자 집에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행위할 의사는 없었는데 남성이 흥분해서 강제로 자기를 강간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남성의 입장은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고 우리 집까지 왔고 당연히 동의가 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죠. 이렇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당황하기 십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일단 그런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는데 일단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파악은 하셔야죠. 그렇죠? 파악을 하고 어차피 조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때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 조사를 가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부른다고 해서 가서 조사 받으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고소 내용을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가가지고 덜컥 그냥 조사관이 말하는 대로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의도한 대로 조사가 이뤄져요.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일단 상황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 고소장, 그러니까 여성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장이 있을 텐데 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의자 조사 받기 전에 고소장 내용 읽어보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좀 고소를 당했구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이제 고소당했다고 해서 그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그 여성에게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내가 인정하게 되어버리니까 뭐 조사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둘만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전해 듣는 건데 일단 미안하다, 내가 마치 뭔가 잘못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취지의 문자가 갔다 그러면 의심부터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여성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 분석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이 여성의 진술 신빙성 파악을 위해서 진술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 분석 요청을 하거나 또 본인이 오픈 채팅에서 대화 나눴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또는 그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의 이후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떤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거나 하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게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 증거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고소한 사람의 진술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사 네. 과정을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딱히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피해자 진술이죠. 고소인 진술 그리고 피의자 진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어떤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진술이 일관성이 있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특히 여성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자 말만 믿고 어떻게 내가 강간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춰봤을 때 비해봤을 때 진술을 토대로 어떤 사건 진행이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모순이 없게 신빙성이 있도록 일관되게 진술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로 제출할 때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고 합당하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카톡 주고받은 내용 당연히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한 경우 또는 된 경우 내가 의도해서 음성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통화 내역이라든가 또는 대화했던 내역들이 녹음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녹음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제출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고 분위기가 이러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절대 내가 강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되죠. 네. 여기서 영상물은 안 된다는 거. 참 참고적으로 간혹 남성이 둘이 있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이 영상까지 촬영이 된 경우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촬영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또 다른 범죄일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억울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성범죄가 좀 예민한 범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성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 경우에 내가 범죄를 범한 게 맞으면 다르게 처벌을 받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